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40대 외벌이 부부 상담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아름 전문가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 40대 외벌이 부부 가정인데 자녀가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이제 2명이 있었고 이제 문제점은 이제 대략 말씀드리면 이제 지출이 초과 지출이 됐다는 거죠. 이제 월 700 정도 이제 세후 소득을 적지 않은 돈을 이렇게 현금 흐름이 있었지만 이제 초과 지출이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상 예비 자금도 이제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었다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잘 잡아주셨는데 하나씩 이제 어떻게 좀 잡았는지 디테일하게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장성 보험부터 좀 점검을 해서 좀 이게 조정을 좀 해주셨는데 한 말씀해 주시죠.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그 급여의 5에서 10%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이제 외벌이의 경우에는 보험료로 나가는 게 조금 더 부담스럽기는 하세요.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면은. 그래서 이제 고정적으로 대출 부분도 나가는 게 있어서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실제 4인 가족의 각각 보험증권을 받아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선순위별로 좀 안내를 해드려서 일부는 줄이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좀 채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68만 원을 내고 계셨는데, 네, 보험료를 좀 절감을 해서 현재에 비해서 한 20만 원 정도 금액을 좀 줄여드렸습니다. 예, 현금 흐름에 있어서 초과분을 보험료를 상당히 조정을 하셨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보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편과 아내분은 보험이 일단 거의 비슷하게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네. 먼저 대부분 생명보험회사 상품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 또 이제 가입하신 지 조금 된 보험들은 만기가 70세 만기인 보험도 일부 있으셨고, 생명보험사의 상품은 이제 과거에 가입하셨을 당시에 만기가 80세가 이제 최고인 보험들이 좀 많은데, 네, 가지고 계신 보험들도 보장 만기가 70세에서 80세로 굉장히 좀 짧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 보장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이 좀 많으셨고, 네, 그 사망보험이 비싸다 보니까 다른 특약들을 이제 보험료를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강보험 특약들은 갱신형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사로 과거에 가입하신 보험이었기 때문에 보장 범위도 조금 좁고 수술비에 관련한 부분도 이제 좀 부족해서, 네, 부족한 부분을 이제 손해보험사의 비갱신형 종합보험으로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보장성 보험 또 점검 부분 또 추가로 또 말씀해 주실 부분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68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는데요. 이제 일부 특약 삭제나 혹은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료를 20만 원 정도 줄여드렸고요. 굉장히 만족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냈었던 그런 보험료들을 좀 많이 아까워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래도 그런 환급금이 일부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이제 저축이나 투자에 좀 활용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비상자금이 없어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계셨는데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부분 이제 현금 흐름이 좀 좋지 않고 소득을 초과한 지출을 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비상자금이 거의 없으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상자금을 이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보험을 일부 이제 조정을 한 끝에 나온 그 해약 환급금을 사실 대출 상환을 좀 먼저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전액을 대출 상환하면은 또 자금이 필요하면 또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을 해야 하니 일부만 좀 대출 상환을 하시라라고 안내를 드렸고, 남은 금액은 이제 비상자금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돈이 또 혹시나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면 또 마이너스 통장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자 비용을 내면서 또 이제 대출을 사용하고 또 갚고 또 사용하고 하게 되면 이게 끝이 나질 않아요. 정말 큰 목돈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래서 현금 흐름 관리도 이제 꾸준히 하실 거니 여유 자금을 좀 만들고 일부 연말에 상여금 나오는 걸로 이제 여유 자금을 먼저 만들자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 자금을 이제 주로 현금성으로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일부 이 현금을 일반 쓰고 계시는 은행에
수시 입출금 통장에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급여 통장에 두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비어있는 통장에 두시거나. 하지만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은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 0.1% 정도. 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파킹 통장이나 뭐 세이프박스 혹은 증권사의 CMA를 활용하시면 최소 2%, 좀 높은 데는 3%의 금리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거의 이자가 20, 30배 정도 되는 수준이라서 일반 은행의 통장에 두는 게 아니라 파킹 통장이나 CMA를 활용하셔서 여유 자금을 모아두시면 이자 받는 재미가 그래도 좀 쏠쏠하니 옮겨서 활용을 해주시라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은퇴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가야 되는 연령대 같습니다. 40대 이제 중반이면 은퇴 자산을 이제 조금씩 준비해 가야 되는데 은퇴 자산 투자 포트폴리오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네, 현재 세금 공제를 받는 연금 저축과 IRP가 위주로 되어 있으셨고요. 그래도 다른 40대에 비해서 은퇴 자금이 적은 편은 아니셨어요. 회사에서 일부 지원 받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가입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연금 자산이 적은 건 아니었지만 약간 비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 보험회사 이 세 군데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하신데 그래서 이제 납입하신 연금저축보험이나 이미 납입 완료한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로 이전을 하시면 조금 더 투자를 통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그래서 두 건의 연금저축은 이제 증권사로 이전을 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IRP도 은행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IRP도 은행, 증권, 보험에서 다 이제 가입이 가능하신데 그래서 이제 증권사의 IRP로 이전을 또 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IRP는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은 뭐 자녀를 위한 미국 ETF도 하고 계셨고 국내 주식 투자도 일부를 하고 계셔서 투자에 대한 거를 좀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 세 건을 모두 다 증권사로 이전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이 펀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게 있습니까? 이전하신 연금저축이나 IRP는 그냥 현금으로 두시기보다는 꾸준히 월 적립식 투자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 내에서 이제 많이 하시는 펀드나 ETF에 대해서 좀 투자적인 설명도 드렸었고요. 그래서 펀드는 뭐 인덱스 펀드도 있고 액티브 펀드도 있는데 그분의 그 투자 성향에 맞춰서 채권형 자산, 뭐 혼합형 자산, 주식형 자산을 좀 섞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 ETF를 하고 계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ETF 하시는 걸 좀 더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ETF는 우리가 꾸준히 사실 매수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신경을 이제 쓰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일부는 펀드, 일부는 ETF를 나눠서 해보시고 해보시다가 추후에 이제 뭐 투자 결과나 성과들을 보고 혹은 펀드는 자동이체가 가능하니 ETF에 비해 훨씬 더 편하거든요. 투자하기가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본 다음에 조금 더 본인에게 맞는 거를 이제 비중을 좀 더 늘려가셔라 라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특히 이제 이 재무 관리 시스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제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어쨌든 가장 기본은 현금 흐름 관리가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만 저축할 수 있는 금액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또 새는 돈을 찾아서 그거를 효율적으로도 저축 투자로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통장 분리를 좀 하시면 현금 흐름 관리가 좀 더 수월하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으시는 통장과 그리고 여유자금을 또 분리하는 이제 저수지 통장을 좀 나눠서 목돈은 이제 여유자금들은 저수지 통장을 활용해서 지출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월급 통장은 이제 나갈 것만 빼고 거의 이제 제로로 만들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은 금리가 한 0.1% 정도밖에 되진 않기 때문에 월급 통장을 굳이 채워두기보다는 저수지 통장의 자금들을 채워두셔라 라고 안내를 드리고요.
드리고요. 그리고 월급 통장으로 지출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기존에 활용하시는 대로 해주셔도 상관은 없고 조금 더 지출 관리를 해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활비 통장을 따로 분리를 하셔서 여기 안에서 있는 자금으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로 활용을 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축에 대해서는 제가 은퇴 자금에 대한 저축을 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재무 목표에 따라서 저축의 만기가 이제 짧은 거 혹은 뭐 긴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자금이 필요하겠다라는 금액들은 은행의 예적금이나 이제 채권형 자산을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년이나 그 이상의 이후에 이제 쓸 자금들은 이제 투자를 좀 통해서 기대 수익률을 높여 가시라라고 안내를 드리고 또 10년이 넘어가는 연금 투자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연금을 또 수령하실 때 세금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절세가 가능한 이제 비과세 상품 등등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통장을 이렇게 좀 이제 분리할 때 기존 통장을 가지고 분리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아예 통장을 새로 또 만들기도 했습니까? 기존 통장을 일단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미 증권에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CMA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CMA를 저수지 통장으로 활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 은행에 통장이 하나 있으신 분은 거의 없고 한 두세 개 이상 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급여 통장은 그대로 사용하시고 생활비 통장은 또 기존에 쓰시던 그 지출 통장 체크카드를 연결해서 활용을 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재무관리 시스템 만들기를 또 정리하면서 또 뭐 전체적인 뭐 큰 그림에서 한번 마지막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재무 상담을 하실 때 부부 상담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물론 금전적인 얘기를 부부끼리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이러한 상담을 하면 덜 싸웁니다. 네, 어느 한편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덜 싸우기도 해서 전문가와 함께 재무 상담을 해보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그 정한 지출 규모, 생활비 규모, 그리고 용돈에 대한 부분을 각자 정하시면은 또 두 분이 뭐 너는 얼마 썼니, 뭐 나는 얼마 썼니 이렇게 하면서 가끔은 부부 사이도 돈독해지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 이런 재무적인 대화를 이제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은 이제 두 분이 하기가 힘들 경우엔 전문가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런 재무 대화를 통해서 월 수입과 그리고 연애 수입 그리고 월에 쓰는 지출과 연에 쓰는 지출의 규모를 이제 정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재무 대화 참 좋은 말 같습니다. 네. 재무 대화. 네. 그리고 이제 저축을 하실 때 대부분 이 상품이 좋아서 금리가 높아서 저축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이제 저축이나 투자를 할 때 상품을 보고 저축을 하기보다는 이 돈을 언제 쓸 거지? 3년 이내 쓸 건지 혹은 은퇴 자금으로 쓸 건지 먼저 재무 목표를 세워보신 다음에 그에 맞는 상품군을 골라서 저축을 하시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경우 돈이 허투루 잘 안 나가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모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기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계부를 쓰는 것도 좋지만 그걸 이제 보지 않는다면은 그냥 과거의 그런 내역들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또 미리 세우고 이제 과거에 썼던 것들도 한번 리뷰를 해보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고 요거는 뭐 1년 단위로 이제 전반적인 1년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조금 더 짧게 하시길 원하면은 월마다 하는 건 사실 또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짧게 하시고 싶으시다라는 분들에게는 한 3개월 단위로, 1분기 단위로 이제 모니터링도 중간중간 해보시고 이제 뭐 1년 결산을 해보셔라 이렇게 안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단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자산은 얼마나 늘었고 부채는 얼마나 갚았고 그럼 현재 손자산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1년 단위로 이제 점검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자산 형성 부분에 도움이 되신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현금 흐름을 우리 가정의 현금 흐름을 진단을 받고 이제 리모델링 할 부분 좀 하고요, 보완할 부분 보완하고
이 전문가의 도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또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걸 이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년 단위로 받든지 받아서 우리 가정이 상담 이후에 정말 잘 하고 있는지 또는 이제 그 호봉에 올라가서 소득이 올라가서 추가로 이제 발생하면 이걸 또 어떤 식으로 뭐 노후 준비를 하든지 추가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해 주신 김아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